자, 저는 브레인에어 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교육의 좀 정확한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출간한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제목이 애니어그램입니다. 부제는요, 성격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아직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접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격을 알려주는, 성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럼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배워서 아마 강의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배워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왜 배우는 사람과 오해하는 사람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우긴 배우는데 이걸 배운 다음에 오해를 해서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장 앞장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먼저 쭉 말씀드릴 겁니다. 총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적인 지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을 배울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실 때 장점, 단점, 강점, 약점 이런 내용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강점을 배우게 되면 난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강점이 있구나. 약점은 이런 약점이 있어서 이거는 잘 못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나 저 유형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래. 그래서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이렇게만 배우고 이렇게만 인식을 하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단정 짓고 성격을 확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더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9가지의 유형을 배우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배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오해는 자기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봤더니 나 8번이 나왔어. 내가 8번이었어. 이렇구나. 8번이어서 내가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앞에 나가서 잘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8번인 자기는 우월한 유형. 하지만 8번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유형이 있겠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저평가하고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한 성격 하시는 리더들이 애니어그램을 배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와 다른 어떤 부드럽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오해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타인 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을 할 때 애니어그램을 배운 내용 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유형이 다 단점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단점을 가지고 제가 저 유형이어서 저런 단점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책에서 몇 페이지에 그게 나오냐면요. 20페이지에 나옵니다. 20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타인 부정. 1번 유형에 대해서. 1번 유형들이 좀 불이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좀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쟤처럼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오히려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유형을 비판하는 거죠. 또 2번은 굉장히 착하거든요. 남에게 모든 거를 퍼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저렇다. 저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지. 저러니까 보증 서서 자기 재산도 다 날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자, 3번. 야, 쟤 너무 기회주의적이야. 야, 저런 애들 언제 사귈지 몰라. 너 분명히 너 나중에 버리고 쟤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간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물론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애니어그램에서 각 유형이 이런 단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목적이 그 상대를 비판할 때 더 잘 비판하라고 알려드리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비판하는 무기로 애니어그램을 마치 탑재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자신을 더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 부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애니어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내가 혹시 이렇게 사용하진 않나?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해 네 번째.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아까 오해 두 번째가 자기 긍정이었고 이번엔 자기 부정인데 자신감이 오히려 없어요. 내가 이런 유형이어서 이거 못했구나. 그동안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고 리더를 맡겨줘도 못하고 내가 항상 게으르고 제가 9번이어서 그렇네요. 9번이 게으른데 이래서 제가 안 되네요. 저는 정말 안 되는 게 확실하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부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애니어그램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성격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결론이 마치 당신의 강점은 이거고요. 약점은 이거니까 강점은 더 잘 쓰시고 약점은 보완해서 아니면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극대화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강점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애니어그램은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한 거는 다른 장 설명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형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라고 하겠죠. 왜냐면 진짜 그 모습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으라고 애니어그램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애니어그램에서 근본적인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오히려 나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네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해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애니어그램을 부정하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교육 내용, 이 프로그램, 이 컨텐츠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부정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형을 들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사실 애니어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형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다는 얘기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이 비치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유형을 들키기 싫어하는 리더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은 회사에서, 조직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좋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들키기 싫어해서 이런 프로그램 좋지 않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따로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유형을 물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키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에도 그런 것들을 고치고 싶고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 있잖아요. 드러내기는 싫은데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자신의 유형을 물어봤던 사람. 자, 그분은 딱 그 유형이었어요. 그 유형의 결과가 8번이었는데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유형의 내용과도 굉장히 일치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는 8번 유형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애니어그램을 부정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기독교에서 애니어그램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건 아닌데 애니어그램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그 교회 주인이 되는 어떤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숭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이론과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이론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애니어그램의 내용을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그 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것 뿐이지, 여기에서 뭐 이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르지에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불가지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특징의 사람인데,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거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종교를 더 열심히 탐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탐구를 하다 보면 야, 이거는 종교랑 정말 별개라는 거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 때문에 이것도 뭐 종교적인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거는 겁을 먹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절대 진리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내가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오해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형을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을 배워요. 뭐 이거 짧은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많아요. 배우는데 각자 배우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지식, 단어에 대한 이해도, 경험들,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각 유형을 배울 때, 애니어그램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또 배운 내용 중에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1번 유형에 대해서 배우더라도 배우고 난 다음에 A가 생각하는 1번 유형과 B가 생각하는 1번 유형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내 경험에서 필터를 해가지고 내가 재창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강사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자들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이론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동일하게 애니어그램을 배웠어요. 이제 잘 이해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각 유형마다 성숙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성숙한 1번 유형이 있고 미성숙한 1번 유형이 있어요. 이 두 유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 조직에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한 다음에, 야, 너도 1번 나왔어. 나도 1번 나왔는데 너 6번이야? 나도 6번이야. 역시 우리 6번. 막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감을 느끼라고 검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같은 6번이라도 성숙한 6번과 미성숙한 6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 이 성숙한 유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형을 배우고, 또 그 유형을 판단할 때 성숙, 미성숙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알지 못하고 좁게 해석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단정 짓는 거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애니어그램을 많이 배우고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이거 강의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강사님은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애니어그램 몇 번인지 바로바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파악을 하면서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경우에만 애니어그램을 사용을 하는 거지, 무슨 독심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1장에서 말씀드릴 마지막 결론은, 자,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뭐 부지런하다, 목소리가 크다, 주장이 강하다, 부드럽다, 의심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근본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 성격, 집착,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애니어그램 배우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정말 쉽게,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